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수다 월요일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? 네, 이번 한 주 12월의 거의 마지막 주라고 할 수 있고 또 12월의 크리스마스나 이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들이 또 송년회나 막년회 자리를 갖게 되는 또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정말 2013년의 막바지 12월이 지나가고 있구나. 또 이제 2013년도 보낼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는 어떠실지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지 문화다락방이 함께 헤아려 드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? 네, 저희는 지난주 토요일 날 청취자 정모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와주셨죠. 거의 20명 남짓 되는 정도의 인원이 오셨는데, 저는 항상 매번 이 청취자 정모를 가질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제가 이 일상에 문화다락방과 함께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매일같이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지만, 제가 어쨌든 문화다락방을 통해서 아침마다 힐링이 되는 그 순간도 있는데, 그래도 이 일상의 그런 뭔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도 있고 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좀 지칠 때도 많죠. 하지만 청취자 정모를 하고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좋은 얘기도 듣고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는 그 청취자 정모의 시간이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매년 4번 정도의 모임을 갖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새롭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정말 오랫동안 함께 저희와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요. 그 시간이 정말 저희 민소의 아나운서 그리고 기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힘이 되는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어제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. 토요일 날 청취자 정모를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집에 잘 귀가를 하셨을까 좀 걱정도 되고 그런데 다들 잘 들어가셨죠? 네. 그때 처음 뵌 분들도 계실 거고 서로가 이제 채팅창이시나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알다가 얼굴을 직접 뵌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서로 함께 한다는 게 참 더 큰 거죠. 온라인상으로도 물론 서로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얼굴을 마주 앉아서 보면서 서로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값진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문화다락방 여러분들과 이 값진 시간 더 알차게 꾸며보도록 할게요. 네, 이어서 들을 곡, 네,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곡은요. MC 더 맥스의 해바라기도 가끔 목이 아프죠. 네, 저처럼 듣고 오겠습니다. 네, MC 더 맥스의 해바라기도 가끔 목이 아프죠. 함께 들었습니다. 네,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, 우리의 소통을 담은 순간순간을 우린 살아가고 있죠.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도,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때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, 어떤 메시지나 어떤 글귀로 내 마음을 전하거나 또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, 이런 표현의 방법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감정이 덜하는 또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글씨체로 많이 전달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도 예전에 편지를 가끔 썼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디지털 세대 그리고 약간 이메일이나 문자 세대로 더 많이 느껴지는 세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편지에 대한 추억 같은 그런 추억을 많이 간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그리고 무선전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전자편지, 문자 메시지,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소통의 그런 수단어가 다양해지고 있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통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. 이 소통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
좀 더 이 소통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이 아닐까 싶은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물론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뭔가 내 마음을 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는 방법보다는 그 표현을 하는 자체에 더 많이 의의를 두고 또 우리가 약간의 그런 감정이 섞인 나의 감정의 표현을 전달할 때 용기 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더 의미를 두는 경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런 손편지나 내 감정을 내 손으로 직접 담아 쓰는 편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손편지의 그런 반대말은 바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? 바로 발편지?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보면 이런 편지라는 글자 앞에 붙는 수식어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죠. 전자편지도 그렇고 음성편지, 영상편지, 뭐 공개편지 이렇게 편지라는 단어가 의존 명사가 돼버린 듯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이런 꾸미는 말을 붙여야 편지라는 의미가 소통이 되는 수단이 된 것인지 이 편지라는 자체만으로 우리의 그 소통을 전달하는 시대는 벌써 그 옛날 깐따삐아 별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지는 하루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손편지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. 그래서 가끔 자주는 못하더라도 막 가끔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 받을 때도 있고 저희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송년회를 할 때 약간 친구들께 서로 롤링 페이지 같은 편지는 아니지만 그 한 페이지에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 쓰는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을 함께 합니다. 그래서 뭐 편지로 길게는 못 쓰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말, 그간 한 해 동안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, 그리고 내 친구에게 뭔가 앞으로 용기가 됐으면 하는 말들, 이런 것들을 꾹꾹 그 자리에서 눌러서 서로 돌려가면서 쓰고 마지막에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서로에게 웃기도 하고, 야, 너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었냐? 이러면서 서운한 마음을 풀기도 하고, 그러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좀, 거의 10몇 년간 함께 하게 됐어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, 우리가 가끔 카톡 이런 그룹 채팅으로 서로 해야 할 말, 하고 싶은 말, 이런 말들을 순간순간 제때제때 하긴 하지만,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, 그리고 이 손편지나 내가 직접 쓰는 편지로서는 좀 더 이 감정이란 것이 더 절실히 담겨져서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뭐 자주는 못하지만 뭐 부모님 생신이라거나 아니면 좀 뭔가 특별한 날 그리고 이런 날에 좀 손편지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중이긴 한데요. 좀 쉽지가 않죠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점점 이런 문자나 메시지 뭐 카카오톡, 뭐 바이버 이런 수많은 메신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한테는 이런 손편지라는 의미가 퇴색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인 손편지 한 통 굉장히 좀 로맨틱할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그 로맨틱함이 좀 더 좀 일상에 자리 잡아서 하루하루가 좀 낭만적인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. 네,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함께 할게요. (75년) 만의 편지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. 어느 날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. 어머니는 글을 떠듬떠듬 읽기만 할 뿐 쓰신 적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도 못난 아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글쓰기를 배우셨답니다. 이 엄마가 글씨 잘 못서 편지를 하고 싶어도 용기 내어서 한다. 로 시작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많이도 흘렸습니다.
75년 만에 처음으로 편지 쓰시는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렸습니다. 엄마 인생, 너는 전부다. 너 때문에 나는 살고 있다. 그시러 보지 말고 엄마 마음을 읽어라.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. 며칠 뒤 나는 어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 감사합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. 그때부터 어머니는 매주 한 통씩 편지를 보내십니다. 젊은 사람도 편지 한 통 쓰기 쉽지 않은데 늙은 어머니는 얼마나 힘에 부칠까요? 그럼에도 정성 들여 편지 쓰시는 어머니 사랑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. 내가 이곳에 들어온 후 생일날 미역국도 드시지 않는 어머니. 내가 출소한 날이 당신 생일이라 하십니다. 그 큰 사랑 이제야 깨닫습니다. 어머니,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. 부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요. 네,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. 보보의 늦은 후에 함께 할게요. 네, 보보의 늦은 후에 함께 들었습니다. 네,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은 좋은 생각에 수록된 글인데요. 제가 편지에 대한 방송 준비를 하다가 좋은 글을 보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. 정말 이 편지라는 것은 참 누구한테나 내 마음을 전달할 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쓴 글씨 그대로 맞춤법이 다 틀린 채 하지만 그 내용만은 이 엄마의 마음만은 전달이 되는 이 글씨 읽어드렸었는데 엄마가 글씨를 잘 못 써서 편지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용기 내서 쓴다. 하지만 이 맞춤법은 다 엄마가 글씨 잘 못 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춤법이 틀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만으로 더 많이 알지도 못하는 글씨를 아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아들한테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편지라는 수단에 더더욱 이 마음이 전달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런 아름다운 편지 다들 누구나 한 번쯤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이 편지로 인한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점점 이 세상이 진정한 메시지가 없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편지글 한 통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편지 한 통 어떤 편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눌 편지들은 어떤 편지들이 좋을지 이런 생각들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네요. 네,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.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함께 할 곡 신청곡입니다.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. 함께 할게요.